안녕하세요. 어떡해. 오늘은 짜자잔 드디어 Q&A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께서 60개가 넘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있고 흥미로운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기뻤고 준비하는 내내 되게 즐거웠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주신 질문을 제가 종류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봤고요. 분류를 해보니까 5개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기본적인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세 분께서 제 나이와 직업을 물어보셨어요. 저는 올해로 한국 나이로 27이고요. 그리고 직업은 회사원입니다. 원래 이 유튜브를 하는 동안 많은 기간 동안 저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취준생이었는데 최근에 취업이 되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취업 준비 중인 분야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제가 유튜브 할 때부터 사실 밝히지 않기로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유튜브에서 제 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또 여러분들께서 전공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어요. 물어보시면서 It made me curious because of the books you've been reading in your videos 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읽는 책을 보고 제 전공이 무엇인지 궁금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전공은 국어국문학과고요. 사실 제가 읽는 책이랑 제 전공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사실 외국 영미권 소설을 많이 좋아하고 최근에도 영미권 소설 위주로 많이 읽는 편이기 때문에 어떤 전공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국어국문학과는 그래도 제가 책을 읽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가게 되었어요. 어디 사시는지 혼자 사시는지도 물어보셨는데 저는 일단 경기도 북쪽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혼자 살진 않고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랑 제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취미나 특기에 대해서도 물어보셨고 또 데이지님께서는 취미가 다양한데 어떤 것들이 있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제 취미는 꾸준히 하는 취미는 음악 듣기인 것 같아요. 새로운 음악을 계속 듣고 블로그에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제가 들은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간단하게 메모하는 그런 포스트를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요. 저는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디지털 카메라를 사주셨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되게 사진을 찍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찍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서 인스타그램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이나 음악 듣는 것보다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독서도 제 취미 중 하나이고 그리고 독서를 하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그런 구절을 필사하는 것도 제 취미 중 하나고요. 그리고 저는 10년 넘은 블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제 일상을 정리하는 것도 제 취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취미는 생각해보면은 모두 기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꼬꼬님께서 하루 일과가 무엇인지 물어보셨는데 취업하기 전까지는 어땠냐면은 저는 일주일에 4번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좀 오전 일찍 시작해서 오후 한 2시쯤에 이제 끝났는데 그래서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카페에 가서 자기소개서를 이제 쓰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아니면 자격증 공부할 게 있으면 자격증 공부를 하고 이랬고 알바를 안 하는 나머지 날에는 제가 좋아하는 카페 솔림에 가거나 아침에 조조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은 제가 다른 가고 싶었던 카페에 놀러 가거나 전시회를 보거나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랬고 취업을 한 이후로는 어떤 식으로 하루 일과가 진행이 됐냐면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화장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회사에 한 30분 정도 일찍 도착하면 회사 근처 카페에 가서 공부할 내용 공부하거나 그리고 최근에는 이 Q&A 정리를 하기도 하고 회사 근처에 좀 일찍 도착하면 뭔가 다른 제 개인적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9시 출근하고 그리고 6시까지 일하고 퇴근하면서 이제 지하철이 저는 출퇴근 시간이 되게 길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뭔가 아침에는 지하철에서 좀 자고 저녁에는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뭘 하냐면 책을 잠깐 읽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그냥 밥 먹고 누워서 다른 분들 유튜브 보다가 유튜브 운동 한 10분 정도 하고 자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제 하루 일과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세범님께서 음악은 주로 어디서 들으시고 매번 어디서 새로운 음악가를 찾으시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는 일단 제가 사용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네, 저는 애플뮤직 미국 계정이 있어서 그걸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새로운 음악을 어디서 많이 얻냐면 그 피치포크라는 미국 리뷰 사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좀 좋아하는 장르 위주로 팝이랑 락 그리고 일렉트로닉, 포크 이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장르 중에서 좀 평점이 한 높은 거 위주로 좀 찾아 듣게 되더라고요. 거기가 평점이 10점이 만점인데 한 6점 이상의 음악을 좀 듣는 것 같아요. 그 리뷰를 다 읽진 않고 그 평점을 많이 참고해서 음악을 듣는 것 같고요. 이게 아니면은 애플뮤직에서 되게 장르별로 플레이리스트를 많이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를 듣다가 좋은 노래를 발견하면은 그 노래를 만든 그 뮤지션의 다른 음악도 찾아 듣게 되고 이런 식으로 듣게 되고요. 그리고 세범님께서 만약에 제가 평소에 듣는 음악이 아니라 제 유튜브에 사용하는 음악을 물어보신 거라면은, 저는 유튜브에서 이제 저작권 프리인 음악들이 있거든요. 보통 프리 카피라이트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 거기서 노래를 제공하는 채널을 몇 개 구독을 해서 이제 평소에 괜찮은 게 있으면은 플레이리스트에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유튜브 편집할 때 되면은 그걸 다시 들어보면서 괜찮은 거는 이제 쓰고 이런 식으로 유튜브 음악을 업데이트하는 것 같아요. 클로이님께서 용돈이나 생활비 중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일단 취업 전까지는 제가 거의 매일 카페에 갔기 때문에 그런 식비가 많이 비중을 차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카페에 가서 5,000원 정도 쓸 때도 있고 10,000원 정도 쓸 때도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취업을 지금 했잖아요. 지금은 식비가 많이 줄어들었고 교통비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교통비 비중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헬렌님께서 영어는 어째서 그렇게 잘하시냐고. 네, 감사합니다, 헬렌님. 저는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네, 감사하고요. 일단 제가 문법이 뭐 틀렸는지, 제 표현이 좀 네이티브가 듣기에 이상해 보이지 않는지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말하는 그런 좀 습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말할 때는 되도록이면 자신감 있게 말하려고 해요.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된 계기가 2013년 때 했던 여행인 것 같아요. 저는 2013년에 유럽으로 한 45일간 혼자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여행을 하면서 뭐 아무래도 거기 현지 사람들이랑 그냥 얘기할 기회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좀 그때 자연스럽게 좀 영어를 쓰게 된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제가 영어를 좀 잘 못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여행 다녀온 이후에는 좀 영어로 일할 기회가 몇 번 있어서, 네, 뭔가 영어를 계속 공부를 하고 영어를 계속 일상생활에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한 알바도 제가 사는 동네에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좀 외국인 손님이 많이 오는 편인데, 뭐 간단하게나마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계속 영어를 일하면서 써왔고, 그리고 예전에 한 일 중에 제가 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한 일이 있는데, 거기서는 좀 영어 이메일로 좀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여행을 다녀온 이후로 그렇게 영어를 쓰면서 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뭔가 제 스스로 영어 공부를 더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유튜브 하면서도 영어 자막을 계속 깔면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영어 자막을 계속 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해요, 엘레님.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려도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토익이나 이런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좀 기본적인 뭐 영어 문법이나 어휘 실력을 좀 갖추게 된 것 같고, 최근에는 그 유튜브에서 뭐 BBC 러닝 잉글리시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BBC에서 제공하는 영어 교육 그런 컨텐츠인데, 거기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면서 그거를 막 받아 적기도 하고, 뭐 모르는 단어들은 메모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최근에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저도 취업한 이후에는 자주 못해서 주말에라도 하려고 합니다. 또 디하이님께서 카페에 갈 때 들고 다니는 가방과 카페 가방에 뭐뭐 챙겨가시는지 물어보셨고, 그리고 mysh라고 읽는 게 맞나요? 네. 가방 안 물건이 무엇인지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카페 갈 때나 회사 갈 때나 에코백을 가져갑니다. 저희 회사가 복장 자유라서 그냥 저는 입사하고 하루 이틀은 좀 포멀한 그런 가방을 가지고 가다가 그냥 다시 에코백을 들고 다니고 있고요. 카페 갈 때도 마찬가지로 에코백을 들고 다니는데, 제가 요즘에 제일 자주 쓰는 가방은 그 원모어백이라는 청가방을 파는 편집샵 같은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판매한 버지니아 울프 텍스트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주 메고 다니고 있습니다. 카페 갈 때 가방에 뭘 넣고 다니냐면 일단 기본적인 뭐 지갑이나 다이어리나 펜이나 그런 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니고, 배터리, 그 보조 배터리도 가지고 다니고, 이어폰, 그리고 영어 공부할 때 쓸 노트, 그리고 책 필사할 때 쓸 노트,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이 정도 가져가는 것 같아요. 회사 갈 때는 가방에 뭘 넣냐면은 거의 제가 퇴근하면서 읽을 책이랑, 그리고 회사에서 메모한 작은 노트를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퇴근할 때는 제가 주말에 혹시 업무 내용을 배워놓고 아직 복습하지 못한 그런 서류들을 조금 가져와서 주말에 이제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제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유튜브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왜 하게 됐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기 전에는 저도 유튜브 구독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가 아까 2014년부터 15년까지 어떤 영어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일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도 출퇴근 시간이 되게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경기도 북부에 살면은 서울로 출퇴근할 때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출퇴근이 긴데, 그때는 뭔가 되게 출퇴근하는 거에 되게 에너지를 많이 뺏겼기 때문에 집에 와서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볼 수도 없고 컴퓨터를 켜는 거 자체도 너무 힘들고, 운동은 진짜 꿈도 못 꾸고, 그런 되게 체력이 안 좋았는데, 그때 누워서 본 게 유튜브예요. 그때는 막 뷰티 컨텐츠가 되게 우리나라에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뷰티 컨텐츠를 많이 챙겨봤는데, 이제 한국 분들이 하시는 것도 챙겨보고 외국 분들이 하시는 것도 챙겨보고 이랬는데, 어느 날 제가 브이로그라는 컨텐츠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브이로그에 좀 더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고 브이로그를 많이 보게 됐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저도 찍고 싶어지는 거죠. 어떤 장면을 보면은 나 같으면 다른 식으로 찍었겠다 싶기도 하고, 나 같으면 여기에 다른 음악을 삽입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분이 어떤 주제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으면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찍고 싶다, 그런 식으로. 2015년 여름 하반기쯤에 나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또 영상을 찍은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사진 찍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다가 내가 찍고 싶은 장면이 보이면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고, 이렇게 계속 제 영상을 찍어놓고 모아놨다가 2016년 4월에 그 모아둔 영상을 한꺼번에 이제 정리해서 올리게 된 게 이 유튜브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무엇으로 브이로그를 찍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제 핸드폰인 아이폰 6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으로 촬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편집도 아이폰에서 제공하는 아이무비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걸로 편집이 거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폰 사용자분들은 좀 브이로그를 시작하기 되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안드로이드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안드로이드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아이폰은 확실히 브이로그 찍는데 되게 최적화된 그런 기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폰으로 한 1년 반 넘게 지금 찍고 있잖아요. 근데 좀 어느 정도 기계의 한계를 느껴서 올해 안으로 브이로그용 디카를 하나 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서 편집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 다루는 방법은 따로 배우신 건지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편집 프로그램 다루는 방법은 따로 배우지 않았고요. 네, 아이무비 어플이 되게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어플을 사용해서 이제 편집을 하고요.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영상을 찍어서 이제 아이무비 어플로 제가 찍은 영상들을 쫙 불러와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잘라내고, 좀 사운드가 좀 너무 작은 부분은 약간 볼륨을 높여서 크게 조절하고, 영상 재생 속도를 좀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써서 일단 1차적으로 편집을 하고요. 영상 색감 보정이나 아니면 영상 비율을 조금 다르게 하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이제 다른 어플을 사용을 하는데,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플은 프로캠이랑 그리고 비스코 X라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프로캠은 저는 그 화면 비율을 좀 더 다르게 조정할 때 사용을 하고 있고, 비스코 X는, 비스코라고 아마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어플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사진 보정 어플이거든요. 그 비스코 X는 비스코의 그 멤버십 서비스인데, 그 1년에 한 2만 원 정도 내면은 그 멤버십 서비스를 즐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비스코 X에서 최근에 동영상 편집 기능을 제공을 해서 저는 그 어플로 요즘에 보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플로 편집을 하고 보정을 한 것들을 제 데스크탑으로 불러와서 제가 제 데스크탑에서 이제 자막이나 영상을 깔게 되는 건데, 저는 윈도우 무비 메이커를 쓰고 있어요. 네. 간단한 자막 깔고 음악 넣으시는 분들은 윈도우 무비 메이커도 사용하기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아무래도 기능이 많지 않으니까 좀 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는 하죠. 그래서 언젠가는 저도 맥북을 사가지고 파이널 컷을 써보고 싶습니다. 희주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영상을 올리게 된 계기나 비결이 있는지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목표를 하나 정해두고 한 게 좀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일단 2017년에 제 위클리 브이로그를 올리면서 이번 연도에는 매주 브이로그를 업로드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목표가 생기다 보니까 매주 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재밌어요. 제가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올리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 유튜브 보다 보면은 제 영상 안 찍다가도 찍고 싶어지고, 갑자기 제 영상을 편집하고 싶어지고 약간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목표를 정해둔 게 저는 좀 꾸준히 영상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인 것 같아요. 두 분께서 영상 올리는 게 힘들진 않았는지, 그리고 일상을 찍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초반에 이제 위클리 브이로그를 찍기 시작할 때는 뭔가 분량을 어느 정도 채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량이 너무 적으면 약간 죄책감이 들고 약간 이랬는데, 최근에는 분량에 대한 그런 압박을 버리고 그냥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그냥 제가 찍고 싶은 장면에 집중해서 찍고 이러기 때문에 딱히 영상 길이에 대한 부담은 없는 편인데, 최근에 느끼는 점은 아무래도 제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분들이 최근에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말을 할 때 좀 신중해서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어떤 정보를 말할 때 정확한 정보를 말씀을 드려야겠다. 책임감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희주님께서 또 영상 찍을 때 주변 의식은 안 되는지 물어봐 주셨는데, 이게 무엇을 찍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일단 풍경을 찍을 때나 아니면은 제가 뭔가를 하는 타임랩스를 찍을 때는 주변 의식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사진 찍는 게 오랫동안 취미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찍고 싶은 걸 찍는 게 좀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 그래서 풍경이나 제가 뭔가
저의 타임랩스를 찍을 때는 딱히 그 신경이 안 쓰이고, 신경이 쓰이는 거는 제가 일행분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밖에 같이 있을 때 뭔가 그 약간 영상을 너무 많이 찍으면은 그 약속에 약간 폐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일행분들이랑 있을 때는 많이 안 찍게 되더라고요. 약간 저는 그거를 참을 수 없어요. 제가 밖에 이제 친구들이랑 밥을 먹으러 가요. 밥을 먹으러 가가지고 음식이 쫙 나오잖아요. 그럼 음식을 찍고 싶은데 뭔가 주위 사람들이 제가 음식을 이렇게 쫙 찍는 거를 약간 기다려줄 때 그 정적, 이게 되게 참을 수 없어가지고 잘 못 찍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의식이 되기 때문에 아예 안 찍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밖에서 걸어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다른 유튜브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밖에서 말을 잘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까지 한 번? 두 번? 그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아요. 밖에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찍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걸 찍느냐에 따라 의식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게 저의 답변이었어요. 그리고 윤영님께서 영상에 필기체 글씨는 제가 직접 적는 건지, 아니 이게 제가 직접 적는 게 아니라 폰트가 무엇인지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윤영님께서 질문하신 시점에 사용하고 있던 필기체는 그 베로나 로또라는 폰트, 영문 폰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찾아보시고 이게 아니면은 다시 질문을 부탁드릴게요. 클로이님께서 일상 유튜버가 아닌 하나의 주제를 정해 유튜브를 하게 된다면 어떤 주제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어요. 일상 유튜브 외에 저는 리뷰 영상을 좀 많이 찍고 싶은데, 제가 본 영화나 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을 찍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했던 게 리틀 라이프 리뷰 영상, 토크 영상이었는데, 네. 긴 영상을 찍으려면 굉장히 오랜 준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저는 제가 말을 되게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다 사전에 스크립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너무 준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찍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년에는 한번 찍어보고 싶고, 다이어리에 대한 컨텐츠를 좀 찍어보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요즘에 적고 있는 게 있는데, 짠! 트래커라는 걸 요즘에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무엇을 먹고 무슨 음악을 듣고 무슨 책을 읽고 무슨 운동을 했는지 이런 걸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래커를 적고 매달 말에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 이런 영상을 찍어보고 싶어요. 근데 아마 내년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좀 다이어리 꾸미기나 다이어리에 대한 코멘트나 그리고 제 작품 리뷰에 대한 영상을 좀 찍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 영상 영감은 어디에서 얻으시는지 What inspires you?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저한테는 영감을 얻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무기력할 때는 진짜 집에 하루 종일 누워있고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진짜 씻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좀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제 환경의 변화나 뭔가 새로운 거를 접할 때 좀 그런 것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제가 아무래도 좀 길게 한 1년 동안 넘게 그 취업 준비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일상이 굉장히 단조로웠어요. 맨날 카페 가서 공부하고 그런 것밖에 찍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취업을 하게 되니까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제가 뭔가 가는 카페도 달라졌고, 출퇴근 시간 완전히 제가 보는 풍경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찍고 싶은 풍경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좀 저는 제 환경을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좀 저한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새로운 컨텐츠를 볼 때 이제 자극을 받는데, 특히 저는 책을 읽을 때나 그리고 다른 분들의 유튜브를 볼 때 많이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일단 책 같은 것에서는 책을 읽으면서 뭔가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랬던 게 리틀 라이프라는 책을 읽고 이 책에 대해서 꼭 얘기하는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올해 초에 록산 게이의 나쁜 페미니스트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 대해서 느낀 제 감정을 얘기해야겠다, 꼭 얘기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책은 제가 뭔가 더 풍부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거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자극을 주는 것 같고, 다른 분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분들 영상을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잘 찍고 싶다, 혹은 나는 나랑은 좀 다르게 찍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보면서 그렇게 많이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께서 영상 만들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랑 영상을 찍을 때나 편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일단 영상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 재밌어야 돼요. 네. 제가 보기에 재밌지 않으면 올리면서도 약간 찝찝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찍을 때나 편집할 때 아, 이거 되게 재밌게 나오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되게 저는 좋고요. 찍을 때나 편집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찍을 때는 영상의 구도를 안정적으로 잡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영상이 너무 흔들리면은 저는 제가 보기에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영상 구도를 좀 잘 잡으려고 하고, 편집할 때는 그러니까 영상 하나에 되게 많은 컷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컷이 너무 길거나 너무 짧지 않은지 제가 보기에 컷의 길이가 적절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늘어지지 않게 편집하는 게 저한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음악 넣을 때도 이 음악이 어떤 제가 느낀 그때 분위기랑 잘 맞는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 How did you design the text in your videos? 라고 질문해주셨고, 또 How do you design your thumbnail? I really like design of your videos 라고 해주셨는데 Thank you. 네. Thank you so much. First, I capture my pictures in my videos and choose one picture which is looking good for my thumbnail and open the program. I use Photoshop and type my video titles. So I think the important ones are first choosing good pictures for my thumbnail and choosing good font for my thumbnail. So picture font is really important. So text, I think it is also important to choose some fonts for my text. So I use these fonts for my categories. So my categories are first title of my videos, like second date and time, third subheading, fourth English explanations, and the last one is Korean explanations. So I think I use about 5 or 6 fonts, and I use these fonts by categorizing. 유튜브에 관한 마지막 질문인데, 헬렌님께서 물어봐 주셨어요. 저에게 영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영상이 또 하나의 자기 표현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영상이 되게 매력적인 게 어떤 풍경을 찍음으로써 제 시선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고, 제가 말을 함으로써 제 생각이 어떤 것인지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영상은 이 두 개가 다 같이 된다는 게 되게 매력적인 수단인 것 같고, 네, 그게 아마 다른 사진이나 글과는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글을 쓸 때는 제가 시각적으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줄 수 없고, 사진으로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길게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영상은 그 사진과 그리고 글의 어떤 특성을 다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매력적인 그런 수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관한 질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다음은 아마 제 영상에서 좀 비중이 많은 것에 대한 질문과 답변인데요. 바로 책과 그리고 기록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윤선아 켈리님께서 제가 기록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글쎄요, 계기? 일단 저는 중학생 때부터 막 쓰면서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안 보더라도 일단 제가 좋아하는 수업 시간에 특히 뭔가 쓰면서 되게 필기를 많이 하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뭔가 그냥 기록 자체를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좀 어떤 시간 계획이나 이런 플랜을 기록하게 된 거는 최근에 이제 취업 준비하면서 좀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제가 대학 때까지는 막 그렇게 시간 계획을 잘 짜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막 기록을 못해서 과제 제출 기한도 놓치고 막 이랬던 적도 있고, 그런데 취업 준비하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제가 기한 내에 제가 제 이력서를 내야지 제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지원 날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플래너에 좀 많이 적기 시작한 게 좀 제가 플래너를 많이 쓰게 된 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하면서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좀 찍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걸 기록을 안 하고 나중에 생각을 하면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유튜브에 대한 내용도 이제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좀 제 플래너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두 분께서 어떤 용도로 기록을 하는지에 대해 물어봐 주셨어요.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책 같은 경우 제가 책을 읽고 좋아하는 구절을 적는데 그거를 왜 하는 건지 물어봐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제가 기록을 하는 용도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사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시 보고 싶어서 찍고, 글 같은 경우는 제가 글을 좀 다소 빨리빨리 읽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책 읽으면서 놓쳤던 부분들을 좀 다시 보고 싶어서 쓰고, 좀 오래 기억을 하고 싶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윤영님께서 다이어리와 사진 기록을 나중에 다시 보는지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제가 다이어리에 보통 계획을 많이 적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끝나면은 이제 그냥 지우기 때문에 다이어리를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고, 그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일상 사진은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블로그 보면서 많이 자주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여행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보려는 용도로 많이 찍는 거니까 여행 사진의 경우 특히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어리에 주로 적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다이어리는 플래너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 계획에 대한 것을 많이 적고, 그리고 스크랩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티켓 같은 것들은 이 플래너에 많이 붙이고 있고, 또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적고 싶은데 그거를 적을 필사노트를 안 가져왔으면 여기다가 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북노트 적는 팁에 대해서도 물어봐주셨는데, 저는 글쎄요, 딱히 팁이랄 건 없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적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적는 게 아니라 다 한 번 쫙 읽고 나서 나중에 좋았던 부분들을 다시 찾아보면서 적는 게 조금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그게 저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기록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봐 주셨어요. 제가 기록하는 의미, 기록의 의미. 저에게 있어서 기록의 의미란 제가 현재를 충실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대학 때까지는 뭔가 기록을 잘 하지 못해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놓치고 약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뭔가 기록을 시작하고 나면서부터 제가 해야 할 일들을 그 시간 내에 하게 되고, 만약에 하지 못했던 일들은 반성을 하면서 어떤 제가 좀 계획을 잘 짤 수 있도록 발전하게 되기도 하고, 책 기록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 기록의 의미를 정리하면은 현재를 충실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수단인 것 같습니다. 책에 대한 질문이 또 있었는데, 책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지 물어봐 주셨어요. 글쎄요. 저는 일단 다른 분들의 추천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냥 인터넷 하면서 다른 분들이 되게 어떤 특정 책에 엄청 빠져있고, 그 책에 대해서 되게 뭔가 구구절절하게 본인의 마음을 되게 지극히 표현하고, 혹은 되게 설득력 있게 이 책이 어떻게 좋은지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면 저는 좀 설득을 당해서 그 책을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었는데 되게 제가 읽기에도 괜찮다 싶으면은 그 책 작가의 다른 책도 찾아보는 방식으로 좀
독서의 폭을 넓히는 것 같아요. 또 좋아하는 책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제가 읽은 책의 어떤 공통점 이런 걸 물어봐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책은 재밌는 책이에요. 그래서 네, 읽을 때 막 이 책을 놓을 수 없고 뭔가 되게 흡입력 있고 그런 책을 좋아하고, 그 책에 나온 인물들에게 풍부한 서사가 주어진 책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가 단순히 이 책의 진행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다가 버려지지 않고 인물 나름대로 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가 좀 살아있는 그런 책이 좋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좀 이야기가 있는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소설을 많이 읽는 것 같고, 비문학 중에서도 저는 역사서를 좋아하는데, 역사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부전공으로 사학과를 하기도 했고, 네, 그때 되게 재밌게 잘 들었고, 역사도 마찬가지로 그 서사가 있는 그런 학문이잖아요. 서사가 이렇게 발생이고 그 서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역사도 서사가 있다는 점에서 좀 저에게 재미있는 그런 학문인 것 같아요. 저는 문학 중에서는 소설을 많이 읽고, 그리고 비문학 중에서는 역사학 서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장르로는 저는 로맨스를 좀 좋아하고 성장소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좋아하는 소설도 좀 그런 느낌입니다. 두 분께서 제가 추천하는 책을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뭘 추천할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은 뭐가 있냐면, 지금 바로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이에요. 이게 자기만의 방에 두 가지 에세이가 있거든요. 하나는 자기만의 방, 그리고 하나는 삼긴이라는 에세이가 있는데, 둘 다 좋은데 저는 특히 자기만의 방 에세이를 추천을 해요. 자기만의 방은 되게 여성에게 왜 충분한 수입이 있어야 하는지, 왜 자기만의 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하는 에세이인데, 네, 되게 좋은 페미니즘 에세이고, 그 페미니즘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 에세이집, 이 산문집으로 시작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 기록과 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린 것 같아요.